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20선까지 완전히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밀리면서 761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매수세 이어지면서 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05% 2219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주 오늘도 갑니다. 삼성전자 0.4% 상승하면서 45,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0.6%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 0.86%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81,700원 선 바라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6,450원 바라보고요. 현대차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어제도 1% 이상 상승을 했었죠. 이 기관이 6거래 사이에 하루를 제외하고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자동차주가 어제 강세에 이어나갔는데요.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14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섭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0.68% 상승세 22만 3천 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3거래일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22만 원 터치하면서 21만 원 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6위권에 있습니다. 37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4% 빠집니다. 37만 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10위권에서 9위권 그리고 9위권에서 8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2% 넘게 급등을 했었죠. 오늘 1% 이상 빠집니다. 23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현대모비스 주가가 탄탄한 실적을 밑거름 삼아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대차그룹의 완성차 출하 부진으로 중국 실적이 좋지 않지만 국내와 미국 시장에서 약진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26만 원 선 바라봅니다. 이번 주 27만 원 선에서 출발했는데 어느새 만 원 빠진 26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LG 생활건강이 1% 가깝게 빠집니다. 142만 원 선 바라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한지주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44,000원대 바라보고요. 네이버만이 2% 급등세 나옵니다. 12만 3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 SK텔레콤, KB금융까지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4% 상승세 764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CJ E&M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잘 가는데요. CJ E&M은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0.5% 추가 상승세 나옵니다. 7만 8천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7거래일 외국인들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6만 6천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릭스미스 오늘 이 강보합권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그래도 1% 이상 상승하면서 57,900원대 바라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1% 가깝게 빠집니다. 어느새 60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HLB 임상 3상이 개시가 됐죠. 기대감 받으면서 어제 2%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5,2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1% 가깝게 빠졌습니다.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1.6% 상승하면서 93,8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1% 이상의 상승세 예상됩니다.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26만 원 선까지 낮춘 상황입니다. 인센티브를 비롯해서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제 어제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6만 300원 선 바라봅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정부 정책주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정부는 신산업 육성, 여러 가지 신산업 육성 중에서 최근에 세 가지를 크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중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을 골라봤고요. 오늘은 DB 하이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구동 등 자사 제품의 설계, 판매를 하는 브랜드 사업부, 이 두 가지의 사업부가 있는데요. 지난 가을부터 최근까지 중국향 스마트폰 수요 부진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회복하는 것은 반대로 중국의 이런 스마트폰 재고가 감소되면서 또 중국 정부의 수요 진작의 여러 가지의 정책들, 이런 거에 따라서 수요가 오히려 이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밀어주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정 연휴가 있었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따라서 이 파운드리 사업부, 이 팹리스 고객사들의 주문 감소에 따른 가동률이 좀 저하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1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 우리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동률 상승, 2분기, 3분기까지 가동률이 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또 성장 동력은 드라이버 IC와 CMOS, 이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이런 또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언더멘탈 대비로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 속에 있는 종목이고, 올해가 지나면 이제 순차입금이 제로가 되는, 이제 차입금이 없는 그런 회사로 또 재탄생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또 처음으로도 배당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배당이 계속해서 증가될 가능성 역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 라인 1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드스탁 이창원 본부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창원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19일에 주셨던 K사인은 0.28%, 4월 17일에 주셨던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은 0.79%, 그리고 4월 12일에 주셨던 SM은 1.35%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한정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17일에 주셨던 성도 ENG는 2.12%, 그리고 4월 10일에 주셨던 테크윙은 19.1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4월 3일에 주셨던 클리오는 6.9%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창원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이 코리아 오토글라스 올라와 있는데요. 3월 20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21.24% 이상 가져가고요. 4위에는 유비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이미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수익률이 32%가 넘었고요. 3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1월 30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33% 넘었습니다. 2위에는 한세실업 올라와 있는데요. 1월 30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38.81% 가져갑니다. 1위에는 FNF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요. 수익률이 62%가 넘었습니다.
네, 한정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클리오 올라와 있습니다. 6.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는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3월 27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이 8.17% 가져가고요. 3위에는 코콤 올라와 있습니다. 3월 27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익률 12% 이상 가져갑니다. 2위는 원익 IPS 올라와 있습니다. 3월 2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6% 이상 가져가고요. 1위에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1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코엔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이 50%가 넘었고요. 7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6.64% 가져갑니다. 네, 6위와 5위에는 모두 안혜민 연구원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6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하츠 2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8% 이상 가져가고요. 5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습니다. 3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 62% 이상 가져갑니다. 네, 4위에는 이정호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62.69% 넘겼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잉크로스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약 2달 만에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64%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뉴지랩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는 1위였는데 2위까지 떨어지고 1위에 안혜민 연구원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 올라온 종목은 목표가 터치했고요. 수익률이 78%가 넘었습니다. 1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뉴트리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82.3% 9% 이상 가져갑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2월 19일에 유비케어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32%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로 주신 5,95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최근 3거래일 동안 동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현 시점에서는 가급적 전량 매도하시고 수익 챙길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 팀장님께서 4월 10일에 테크윙을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19%가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00의 이평선에 좀 이제 저항대를 돌파 나와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사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위쪽으로 올라와주면서 좀 이제 기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은 좀 이제 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바로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3대 중심 육성 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이 기업 또한 이게 추가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어지면서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시너지도 같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적으로는 이제 상단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매물에 대한 저항 구간이 어느 정도 좀 일부 좀 이제 감소된 부분이 있고 이제 18,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일부 좀 이제 좀 이렇게 상승세가 좀 이제 저하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 만큼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시점상에서 진입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일단적으로는 좀 더 좀 지켜보시는 게 더 나아 보이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18,000원대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일부 소폭 좀 등락폭이 좀 나와주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니만큼 계속 기업 실적에 대한 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 매출이 5조 8,7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 4%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 또한 늘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1분기 영업 손실이 1,320억 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적자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런 소식들 나오는 대로 계속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시는가요? 어제 미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이에 대한 흐름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큰 상승이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국내 증시의 상승도 필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부터는 실적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해외에서의 움직임,
해외 증시, 즉 외생 변수의 충격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상승 탄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왔던 기업, 그리고 실적이 좋았던 기업을 눈여겨보신 후에 해당 종목들이 눌림이 발생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매수 혹은 신규 진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또는 거기에 방향성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4월 24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면서 2220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761선까지 밀렸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는데요. 이 기업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시작이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 실적이 계속 발표되면서 시장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LG 디스플레이가 전자업계가 부진한 가운데 2분기 만에 다시 한번 적자를 냈습니다. 이러한 기업 실적들 오늘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 나타냅니다. 삼성전자 0.6% 상승하면서 45,500원에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6% 상승세 나타냅니다. 81,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차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1.47% 상승하면서 이제 14만 원 선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0.45% 상승하면서 22만 2,500원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 제외하고는 그래도 빨간불 켜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강세 보였던 현대모비스 여전히 8위권 지켜냅니다. 오늘 0.6% 상승세 나오는데요. 23만 5,500원 선까지 올랐고요. 포스코 오랜만에 빨간불 켜냅니다. 0.57% 상승하면서 26만 2,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LG 생활건강 현재 10위권까지 밀린 상황인데요. 오늘 1%대 강세로 14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37% 상승하면서 약 1분 만에 8포인트 오른 2228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코스닥도 0.46% 상승하면서 764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CJ E&M 제외하고는 그래도 빨간불 켜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그리고 CJ E&M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신라젠이 1%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최근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5,800원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헬릭스미스가 1% 가깝게 26만 1,500원대에서,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0.5% 상승세 나옵니다. 5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오늘 2% 가깝게 빠지는데요. 60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HLB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어제 2% 가깝게 상승을 했었죠.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8만 5천 원대까지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4%,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상승 전환됐습니다. 0.58% 상승하면서 17만 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잘 갑니다. 1% 강세 나타내면서 6만 1,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양지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동산 수첩과 다이어리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존에 국내라고 하는 즉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지난 몇 년간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가 완만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지금 그 판매처를 해외로 어느 정도는 옮긴 시점입니다. 세계 30개국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200여 개에 달하는 회사에 직접적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크게 2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화의 성격입니다. 우선은 재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죠. 정상재와 열등재, 그중에서 수첩이나 다이어리 등은 사실상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큰 변화가 없는 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재의 성격을 띠고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폭의 개선은 없을지라도
시장이 좋지 않거나 또는 경기가 불황일 때 사실상 실적 측면에서의 악화 또한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업을 일반적으로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두 번째로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양지사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영업이익이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고 당기순이익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편으로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 즉 브랜드 가치가 되겠죠. 이 브랜드 가치에 의해서 기업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크게 줄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업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거죠. 해외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도 동일한 재화,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지 기타 TV라든지 가전을 만들었을 때 삼성전자라고 하는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량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호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측정은 할 수는 없지만 해당 기업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로서 그러한 역할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30여 개국에서의 판매가 진행되는 만큼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적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재화의 성격, 즉 필수제의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증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사실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 지난 6월이었죠. 지난 6월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또한 국내 증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반등이 나왔고 지금 6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 6개월 정도 동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저항대로 역할을 할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241선이 있죠. 이 241선을 돌파를 한다면 저는 시세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예전 2번 정도 이 가격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다시 마지막 세 번째 돌파가 나오는데 한 번 정도 돌파를 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현재가로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1,650원, 손절 가격은 8,7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반도체 공정에 따른 유해가스 정화 장치 공급 기업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의 경우 약 21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해당 섹터겠죠. 반도체 중형, 소형 섹터의 회복이 매우 가시적인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의 측면에서는 매출액은 1,892억 원, 영업이익은 21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실적의 큰 폭 개선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결코 나쁘지 않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관련 반도체 기업들 대다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니셈 또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었을 때 위가 코스피 지수고 밑에가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두 지수가 상당 부분 상이한 흐름을 보이죠. 결국에는 미국 증시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기타 다우나 나스닥 S&P 500은 잘 가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은 왜 이렇게 안 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철저하게 삼성전자에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시가총액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움직여주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해외 증시에서의 움직임과 국내 코스피가 사실상 디커플링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이 조금 더 나온다 할지라도 반도체 섹터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섹터, 특히 중형주나 소형주는 지금부터 계속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니셈과 같은 기업을 눈여겨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유니셈이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올해 1월 그리고 3월, 4월 들어서 거래량이 한번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한 날은 장중 10% 이상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또한 나왔단 말이에요. 어제 장중 최고 12.57%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 일정 부분 눌림이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 이평선 위에서의 안착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매수 가격을 현재가로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8,110원, 손절 가격은 4,875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한제강입니다. 동사는 건설 자재인 철근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 제강, 압연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매출액의 경우에는 1조를 소폭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현재 동사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난 몇 년간 큰 폭의 개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철강업, 국내에 있는 철강 산업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견고한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지금의 결과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310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90억 순이 전망이 됩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즉 주주가치를 직접적으로 크게 키울 수 있는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올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조금 더 넉넉히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철강 산업에 속한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 좋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철강업종 포스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포스코의 흐름이 결코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물론 철강 산업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이 철강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는 입고 있습니다. 기술력이라든지 재화의 상태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중국의 경우 많은 기업이 철강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단가가 크게 낮죠. 재화의 질 자체는 좋지 않다 하더라도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세계에서 중국에 있는 철강 제품을 많이 사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5억이나 되죠. 사실상 수출이 원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만으로도 철강 산업은 어느 정도 부흥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국내에 철강 산업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철강은 여전히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예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공업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철강, 그 중에서도 당시 포항제철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90년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이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95%를 넘을 만큼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와 조선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산업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5대 주력 산업군으로 성장할 만큼 철강 산업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철강 산업은 결코 우리나라가 포기할 수도 없는 산업이고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면서도 반드시 살려야 하는 또는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산업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철강 산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실적에 큰 폭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는 대한제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240일간의 캔들을 한번 보았을 경우 주가가 지금 241선 밑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올 2월 들어서 그리고 1월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표명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조금 더 가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강 목표 가격을 7,640원으로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양지사는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누니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대한제강은 올해 매출이 1조 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기업은 도시계획, 철도, 환경 등의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기획, 설계, 분석 등의 총괄을 진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으로 현재 관련 기업들 중 국내 1위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10년도 상장 이후 등락폭 크게 발생되어지면서 15년도 최저점을 경신하였습니다.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큰 흐름 없이 일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가 작년 초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올해 1월경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 한 차례 조정 나와준 모습으로 기관과 금투, 투신, 연기금 등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주는 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대림산업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 투자사업 기본 설계 용역과 관련된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약 316억 원 규모이고, 이 금액의 경우 최근 매출액이었던 4,024억 대비 약 7.8%의 규모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짚고 가자면 작년 12월경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과 관련된 부분으로 12월 말에 GTX A 노선의 착공식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업의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했으며 국내 1위 기업인 이 기업의 경우 우선 협력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이미 12월경에 대림산업과 755억 원 규모의 GTX-A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이 기업의 추가 수주는 지속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GTX-A 노선 이후 진행될 연초 GTX-C 노선과 그리고 GTX-C 노선 기본계획 착수와 이번 연도 GTX-B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및 하반기에 예정된 신안산선의 착공까지, 이러한 수주 참여를 위해 3월경 124억 원 규모의 SG레일 주식 약 249만 주를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기업의 경우 남북 경협의 활성화 및 SOC 예타 면제와 관련된 이슈 등으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이 GTX-A 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지면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매출 신장이 예상되어지는 만큼 이 기업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점차 상승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이 기업은 종합 엔지니어링 총괄 기업으로서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작년 12월경 일본 니신 LRD와 421억 원 규모의 일본 미해현 시마시 일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건설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연관되어지면서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최근 매출액 대비 약 10%에 달하는 금액의 수주이니만큼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신지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해외 및 국내에서 다양한 시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시설에 투자하는 신재생펀드 설립 사업의 추진 협약을 이번 달 17일경에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MOU는 앞으로 있을 이 기업의 환경시설 및 신재생 발전 시설 사업에서 문제로 나와줄 수 있는 만큼 이 자금 조달 과정이 해소되어짐에 따라 추후 사업 추진에도 플러스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꾸준히 들어와주는 기관 등의 매수세와 늘어나주는 매출로 인하여 일부 등락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7,000원대에서 만원대 부근 두터운 매물들의 차익 실현으로 인하여 일부 상승에 중간중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예,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LNF입니다. 이 기업은 리튬 2차 전지의 4대 주요 물질 중 핵심 소재인 양극 활물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작년에 크게 주목받았던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은 2003년도 상장 이후에 일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지다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허나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조정이 발생되어졌고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 크게 상승해준 종목으로 작년 중후반기부터 시작된 조정으로 인하여 최근까지 내리던 모습을 보인 종목입니다. 27,150원대 서치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3만원대 위로 올라와준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보시면서 반등세의 시작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7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 역량 증설 목적으로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5월경에 미리 발표를 하였는데 이 기업의 주된 사업이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을 이용한 사업인 만큼 이번 투자건의 경우에도 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시설에서 진행될 주요 제품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M으로 대용량 배터리 제품에 사용되는 고수익성 양극 활물질인데 작년 기준 카파, 그러니까 생산 역량의 경우 23,000톤에서 신규 시설 투자 진행 시 19년도는 27,000톤, 20년도에는 37,000톤까지 이렇게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본다면 올해 NCM 매출은 약 6,700억 원 정도, 내년에는 9,200억 원 정도가 추정되어지는 만큼 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가속화되어지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인 2차 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만큼 이 기업의 매출 또한 점차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신규 시설 투자의 자기 자본의 60%가 넘는 자금을 진행하는 만큼 이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크게 올라갈 매출은 시총 7,800억 원대에서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데다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 최근 반등기점이 발생되어지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인 플러스 요소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목하실 부분은 리튬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관련 특허를 취득한 점을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사업은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성을 이어가줄 사업으로 그중 4대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액은 이러한 2차 전지 사업의 핵심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양극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이 지속적인 특허 취득을 이렇게 보여주었고 작년에도 리튬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관련 특허를 취득하면서 고전압 전지에서 우수한 충방전 효율과 이 장수명 특성을 이렇게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향후 10년의 메가트렌드에 전기차를 언급할 만큼 이 기업의 꾸준한 매출 신장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성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지수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추세에 이어와 주면서 앞으로의 카파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 또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 반등 이후에 상승세가 나와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35,000원과 45,000원 부근에 자리 잡은 다수의 매물들로 인해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면서 일부 성장 속도를 제어해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28,500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코아스템입니다. 이 기업은 줄기세포 치료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생명공학 전문 기업으로 2014년 희귀 난치성 질환인 누게릭병의 줄기세포 치료제인 뉴로나타 R주의 개발 성공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한 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15년도 상장 이후 48,500원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 급격한 조정이 발생되어지면서 17년도 9월경 6,810원대 최저점을 경신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 제약바이오의 기대감 등으로 반등 기점 맞이하면서 작년 27,900원까지 크게 올라와 주었고 등락 흐름이 좀 보여지면서 작년 11월경부터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 기업의 최대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누게리병 치료제를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 2015년 시판된 이후 해외에서도 정식 판매를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 최근 유럽의약품청 EM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 1상 이상의 시험의 결과값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기술력에 대한 입증과 탁월한 치료 효과를 평가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은 앞으로 유럽연합회원국의 독점 판매 권리를 확보해서 앞으로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해 1월에 진행된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관심을 받았고 6월에 개최될 바이오 USA에서도 관심을 받으면서 이 판권 계약에 대한 협의 진행을 예정 중에 있다는 부분에 따라 이 기대감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 8월경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만큼 이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FDA에 지정될 경우 향후 신약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과정에서 FDA의 자문을 받을 수가 있고 세금도 감면되어지면서 허가 신청 비용 또한 면제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일 계열 제품 중 처음으로 승인받을 경우에는 시판 허가 이후 7년간 독점권을 인정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 루게리병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루푸스와 다계통 위축증에 대한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이미 확보해놨고 현재 루푸스와 다계통 위축증에 대한 관련된 임상 1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진행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늘어지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도보다 2.9% 늘어난 약 2조 9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게 밝힌 만큼 이 시장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23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세계보건기구 WHO와 협력하면서 5개 개발도상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몽골을 대상으로 이 바이오 의약품 및 전통 의약품 및 의약품의 품질 관리 능력 향상과 허가 기술 지원을 위해 공적 개발 원조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해외 시장의 해외 진출에 대한 활성화가 좀 관련되어지는 만큼 이 기업의 성장성에도 이 플러스적인 요소로 적용될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 기업의 희귀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앞으로의 판권 계약 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박스권 흐름 이후 추세 점차 올라와주면서 상단 저항 돌파 이후에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승 시에 발생될 지수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만큼 일부 매물 소화의 흐름은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정보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일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오면서 장에서는 14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채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기아차도 그렇고 결국 완성차가 되겠죠. 완성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네. 그 밑에 자동차 부품주 또한 반등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해당 종목만이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매우 부진했던 자동차 관련된 섹터의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게 나오든 또는 좋게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흐름을 보고 혹시나 해당 섹터 그리고 그중에서도 현대차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은 네. 실적 발표가 완전히 나온 다음에 그 실적에 보고 투자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인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중국발 돼지고기 공급 부족 사태로 이 사료 업계가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림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민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하림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올라가주는 게 대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장 초반에 갭상승하면서 시가에 3,830원을 해가지고 4,000원대 이상까지 좀 올라가준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프리카와 유럽 중심에서 이게 좀 발발이 좀 되어진 것들이고 지난해 중국에서 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승해지면서 약 100만 마리 가량의 돼지가 좀 살처분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는 또 이제 인구수가 워낙 많고 중국에 이제 저도 중국을 가봤지만 뭐 돼지고기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이게 보여지고 있었는데 네. 중국 내 수요에 대해서 좀 충당을 하기 위해서 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백신 관련해서 대성미생물이라든지 뭐 중앙 백신, 돈육주 관련해서는 이제 이치바이오, 팜스토리가 좀 올라가지고 있고 이 닭고기나 그리고 네. 수산물이 이게 반사이익을 좀 이렇게 받게 되면서 대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되어지는 게 있는데 뭐 마니커나 하림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하림의 경우에는 이 대체 식품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이 전고점이 4,070원대 작년 6월 기준에 좀 못 뚫어내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쪽으로도 이게 다수의 매물이 이게 포진돼 있는 부분이 좀 이게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단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 위쪽 부분 뚫어내면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일단적으로는 이제 차익 매물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지면서 상승 동력은 무조건 좀 저하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 단기 이슈 몰이로 인해서 이게 괜히 이제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와지면서 잡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위쪽에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좀 나와줄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판단되어지면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 8일에 아모레퍼시픽을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기준으로 수익률이 40% 가깝게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로 주셨던 23만 5천 원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주가 흐름 자체가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동안에 좀 부정적으로 봤던 이제 증권사 어널리스트들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이런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모레퍼시픽 경우에는 작년도 거의 뭐 2년 동안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은 국내 럭셔리 부분에서는 4%를 성장을 했지만 프리미엄 부분에서 오히려 11% 감소를 했죠. 그래서 순수 내수가 9% 감소한 반면에 면세는 15% 성장했습니다. 또한 중국 지역에서 한 자릿수 성장을 했죠. 작년에 중국의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합산 8% 성장했지만 중국에서 부진을 인해서 일단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반면에 북미의 경우에는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약 28% 성장을 했고요. 유럽에는 오히려 브랜드 라이선스 종료 영향으로 19%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올해는 아마 이 회사가 목표로 하는 게 면세 사업을 포함하여 한 자릿수 성장 목표. 그래서 국내는 좀 성장률을 약 작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세 쪽에서는 약 10%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국인데요. 설화수, 헤라, 이니스프리의 어떤 출점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메라 신규 진출을 통해서 10% 중반의 성장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보시면은 설화수는 40%, 헤라 40%, 이니스프리 10% 정도 해서 이러한 어떤 브랜드 성장 자체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별 출점 목표는 이니스프리가 100개, 설화수가 40개, 헤라가 5개 정도로서 일단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뭐 중국은 이렇게 치더라도 아세안에는 한 30%, 북미에는 50%, 일단 유럽에는 40% 성장 목표를 하고 있죠. 물론 이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2년 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이제 뭔가 수요 회복과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60일선이 24만 6천 원, 이제 121선은 27만 2천 원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24만 원 요 부분에서 계속 이제 부딪히는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 23만대 초반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일단은 61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은 121선까지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2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해서 제가 새로운 목표로서 26만 원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20년 원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RSI 자체가 약 70%가 안 됩니다. 그래서 RSI가 70% 넘는 오늘이라도 일단은 우상향으로 계속 오르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만 원까지 보고 계신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SL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제가 작년에도 일단은 추천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이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종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수한 어떤 부품 회사들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SL의 경우에는 이제 1954년에 삼립자동차공업에서 이제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회사가 되겠는데 OEM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램프, 그다음에 샤시, 주로 이제 주 제품이 자동차 부품, 전조등, 샤시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놀랍게도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12개월 선행포가 9.77, 12하가 되고 PBR도 0.81, 1이 안 되고요. 부채비율 67%, 100%가 안 되고 유보율이 무려 5,815%. 사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이런 자동차 업종이라는 그러한 섹터 때문에 못 올랐죠. 그러면 사실 이 회사가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될 거냐? 올해 1분기에는 작년에 1분기에는 이제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3,752억.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서 79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적은 제트로 이렇게 우상향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핵심 지역인 SL 아메리카의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CKD의 절반 가까이 담당하는 SL 라이팅의 실적도 동반해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현대차와 지하차 합산 국내 공장, 미국 공장 익스펙트드 볼륨이 올 1분기에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 27.5%를 기록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 그래서 국내는 뭐 5%도 별로 안 되지만 미국 쪽에서 무려 27.5%를 경력인 그런 어떤 수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흐름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요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2020년까지 내년까지는 양호한 실적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부터는 비유기적인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LED 램프 성장세 및 하반기 신기법인 가동 등으로 2020년까지의 실적 가시성이 일단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부터는 SL 라이팅 연결 편입에 따라 약 60%대의 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 신규 법인, 호복 삼립, 브라질 법인,
인도법인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LED 램프 성장세 본격화 등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 중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L의 LED 헤드램프 생산량은 2017년 20만 대에서 올해는 무려 119만 대로 약 7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SL 라이팅을 올 4월 1일부로 합병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 효과가 분명히 올해 발현이 될 땐 과연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영업이익은 연간으로 봐서 약 32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부터 완성차 국내 공장이 주요 고사양 차량으로 헤드램프 공급, 그다음에 SL 알리바바를 공급하는 SL 라이팅 실적이 또 연결로 평이 되는데 결국에는 올해는 현대기아차 북미 공장 가동률이 지금 회복세에 있다. 또한 중국에는 어떻습니까? 지리 자동차형 대형 모델 확대로 영업이익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 320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분기부터는 제네시스의 공급매들이 크게 증가를 하는데 차세대 헤드램프 테크놀로지인 ADB,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이 공급되면서 ASP 증가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사실 보면 작년에 SL 라이팅 자체로도 SL 주식회사의 7조를 넘어섰는데요. 작년에 보시면은 SL의 순이익이 17억인 반면에 SL 라이팅은 무려 63억이면서 이런 합병 효과가 계속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이상이 되면서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하락 전환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29선 시작이 고점입니다. 이렇게 쭉 빠졌다가요. 이 32분경에는 17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로 시장 끌어내리고 있고 개인이 450억 원가량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혼조세 나타냅니다.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은 빠지면서 흘러가고요. 현대차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되죠.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4만 8,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1% 넘게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그리고 LG생활건강까지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761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이 고점입니다. 765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60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하면서 시장 끌어내리고 있고요.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그래도 잘 갑니다. 포스코케미컬 제외하고는 빨간불 켜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헬릭스미스까지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포스코케미컬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재 혼조세 나타냅니다. HLB가 6위권까지 올라오고 메디톡스가 7위권까지 빠졌습니다. 메디톡스 급락세로 흘러갑니다. 60만 원 선까지 이탈하고 57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펄어비스 현재 하락 전환됐습니다. 0.58% 하락하면서 17만 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0.19% 상승하면서 1,144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되면서 백신 관련주, 닭고기 관련주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를 보는 거는 이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는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수입을 해서 국내 유통에 도매업자에게 이제 파는 그런 어떤 축산물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뭐 전 세계 많은 그 패커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수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나는 겁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뭐 중국에서부터 발생한 게 뭐 베트남, 몽고, 뭐 캄보디아까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나라까지도 중국 관광객이 소세지를 갖고 오면서 그게 의심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뭐 이런 돼지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도 옮겨지고 치사율이 100%고 지금 현재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개발된 거로 그 어떤 것도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치사율 100%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돼지고기에 대한 불안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중국에서 전 세계 50%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현재 30% 이상 감소된 돼지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돼지고기를 계속 이제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수급 불안한 것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해외 수입선을 갖고 있는 이런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는 국내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도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그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현재 뭐 자산 대비 뭐 저평가라든가 많은 신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물 도매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슈에 가장 그 맞는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한 달 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증권 시장에서 유수가 됐지만 이런 거 통해서 진짜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가 이런 거. 뭐 지금 현재 다른 거는 분위기로 가지만 지금 현재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는 저점 매수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지금 저가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올랐지만 지금 올라간 것이 다른 이유보다는 숨겨져 있는 그런 것이 반영돼서 오늘도 한 4% 정도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뭐 매수 가격은 현재가도 뭐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4월 17일에 이 A프로젠 KIC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8% 이상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프로젠 KIC 플랜트 설비의 제작과 하드 페이싱 등의 유지 보수를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계열사 A프로젠하고 협력해서 신약 개발하는 업체고요. 그 첨단 재생 의료법 관련으로 상한가 가고 난 이후에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4,0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조금 갭을 띄우면서 4,150원, 75원 현재 계속 호가도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수익 실현 하실 분들은 좀 하셔도 괜찮고요. 오늘 4,400원대 여기 고점 돌파가 좀 나와주지 않으면 또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위에서 국가누리하는 구간을 거치고 121선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흐름이 좀 나올 거라 바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수익을 실현을 하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역시 말씀드렸던 4,000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전량 매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이 관점에서 보시고요. 조금만 더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조금 더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4,0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호재, 악재가 겹쳐있는 증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양증시 양매도로 좀 눌러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승폭은 조금 그래도 유지는 될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미국 1분기 실적 시즌 좀 양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그렇게 양호하진 않은데요. 당장은 오늘 실적 발표하는 현대차, 포스코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실적 전망치가 그리 양호하지 않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슬슬 실적 이야기, 추경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20조 원 이상이 나오면 주식시장이 이제 단기 랠리 가능성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추경 규모에 따라 주식시장 단기 랠리 조금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추경 얘기도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한 10조 원 정도 이하다 그러면 10조 원 정도 저번에도 했었죠. 10조 원 규모였을 때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 나오는 거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는 DMZ 관련주도 좀 움직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엔사가 DMZ 평화둘레길 사업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고성 평화둘레길 오늘 27일부터 관광 개방 소식에 DMZ 관련주들이 초반 기대감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삼양물산이라든가 코아스, 자연과 함영, 웹스, 대창, 스틸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쪽에 이제 땅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움직이는 만큼 좀 매매에는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 유가 상승이 좀 이어지면서 석유 관련주들도 오늘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거래 상한가 같은 흥고석유 등 SH 에너지화, 중앙 에너비스 등등이 있는데요. 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출 차단으로 국제유가가 좀 70%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장 추천주는 키이스트입니다. 소속된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시장에서는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변동성을 키우는 중입니다.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응하시고 현재 3,975원 움직이고 있으니 목표가 4,750원, 손절가 3,750원 잡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